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드디어 유럽 축구가 축구 토토 승무패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국내 리그와 J리그의 예측 불가한 경기 결과들로 인해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유럽 축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일단 경기를 보면 안구정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 경기를 왜 보고 있나.' 자괴감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축구 토토 승무패 50일 회차의 경우 3회 연속으로 2 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약 35억 이상은 무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유럽 리그도 들어왔겠다. 2월 금액도 많겠다.' 아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등의 꿈에 다들 부풀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유럽 리그라고 하지만 분명히 생각지 못한 이변들이 최소한 한두 경기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 최종 픽은 참고만 하시고 자신만의 느낌이 오는 이변 경기들 한두 경기는 꼭 이변으로 잡아서 무조건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영상에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쭉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뉴캐슬. 자,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주전 골키퍼인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맨유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프랑스의 브레스트에서 영입한 193cm 마르코 비조트 선수가 골문을 지킬 예정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스톤 빌라는 주축 자원들을 좀 잘 지켜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올리 와킨스 선수가 건재하고 팀 내 가장 많은 도움을 이끌어냈던 모건 로저스 선수와 유리 틸레망스, 결정적 기회 창조 횟수가 많았던 리카디뉴,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에즈리 콘사 선수 등 주축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비아레알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부엔디아 선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0점이 제대로 잡혀 있는 중거리 슛들을 보여줬었죠. 이처럼 주축 자원들이 건재한 가운데 눈에 띄는 영입은 프랑스 니스의 공격수 에반 게상 선수를 영입을 했죠. 아무래도 임대로 데려왔던 레시포드 선수와 아센시오 선수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메꾸기 위한 영입이었다라고 보이고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30경기 선발 출전해서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오가면서 전방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12골에 8도움을 기록을 했던 선수고 이 모든 공격 포인트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가 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드록바 선수의 후계자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 드록바랑 비교하기에는 좀 개오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실력이 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는 K리그 올스타와의 경기를 할 때도 보셨지만 새끼들이 뭔가 삐리하다라는 생각이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리버풀에 보내달라고 떼를 쓰면서 뉴캐슬에서 다시는 뛰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죠. 마치 광주의 아싸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의 최전방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뒤늦게 아스톤 빌라에서 제이콥 램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당장 토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상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에서 29경기를 뛰면서 1골 5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뉴캐슬 전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앤서니 고든 선수도 지난 주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야심차게 노팅엄에서 영입한 엘랑가 선수는 폼이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박승수 선수는 측면에서 순간 스피드와 드리블은 좋은데 크로스가 전형적인 한국 선수 느낌의 아무나 받아라 똥 크로스 느낌이 강해서 양 팀의 전력을 비교해 볼 때 이 경기는 홈팀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썬더랜드 대 웨스트햄. 자, 썬더랜드의 경우는 8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죠. 옛날에 지동원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뛰었었던 팀이기도 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을 만큼 썬더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적 시장에서 2천억 넘게 쓰면서 선수들 영입을 마친 상황입니다. 주요 영입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세네갈 유망주 중앙 미드필더인 하빕 디아라 선수를 스트라스부르에서 영입을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경험이 많은 수비수 만다바, 클럽 브리에에서 윙어 챔스딘 탈비, 브라이튼에서 공격수 시모나 딩그라, 레버쿠젠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페타페 센터백 오마르 알데레테, 첼시에서 임대로 온 공격수 마크 기우 선수까지 굵직한 영입들을 마친 상황입니다. 또한 승격에 공을 세웠던 주축 자원들도 조브 벨링엄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영입 자원들과 기존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어떤 조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슬라비아 프라에서 왼쪽 윙백 20살 엘 하지말릭 디우프 선수를 영입을 했고 카일 워커 피터스 선수나 칼럼 윌슨 선수 같은 선수들은 공짜로 영입을 했죠. 근데 나간 선수가 좀 많지 않나 느낌이 드는데 일단 파비안스키 골키퍼, 쿠팔, 크레스웰, 쿠두스, 커트 주마, 데니잉스, 안토니오, 솔레르 선수 등 임대 종료 이렇게 나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축 선수들만 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프리킥의 달인 워드 프라우스, 제러드 보웬, 파케타, 펠크루그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스쿼드입니다. 저는 그래서 썬더랜드가 아무리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을 말아먹었다고 해도 주축 자원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썬더랜드가 수비 쪽에 공간을 많이 내줄 것으로는 안 보여서 썬더랜드의 승격팀 개막전 홈빨과 포지션별 굵직한 영입을 마쳤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썬더랜드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번리. 자, 토트넘의 경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고 웨스트햄에서 공격수 쿠두스 선수를 데려왔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앙 팔리냐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는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뭐 또 다른 선수로 솔랑케 선수 세우고 우측에 쿠두스 선수를 세워 놓겠죠. 그리고 미들라인에는 메디슨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임대해온 주앙팔리냐 선수가 미들에서 조율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LA로 이적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토트넘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확실히 저희는 토트넘 팬이 아니라 손흥민 팬이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고 어쨌든 주축 자원들은 나쁘지 않은 토트넘이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압박과 세트피스에 특화된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번리의 경우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1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을 만큼 수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부 리그 승격을 했으니 더더욱 수준 높은 팀들을 상대로 또 강등이 되지 않으려면 방어 중심의 실용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첼시에서 영입한 공격수 아르만도 브로야 선수와 미드필더 레슬리 우고 축구 선수는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뉴캐슬에서 영입한 베테랑 골키퍼 두브라브카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죠. 또한 베테랑 우측면 수비인 카일 워커 선수는 출전은 하겠지만 전성기 시절의 스피드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번리의 승격 첫 경기가 토트넘 원정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고 아무리 챔피언십 리그에서 12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던 번리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 부임 후 세트피스 공격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무실점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울버햄튼의 경우는 셀타비고에서 공격수 페르 로페즈 선수를 영입을 했고 플루미넨시에서 미드필더 존 아리아스, 알크마르에서 왼쪽 윙백 다비드 몰러 울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영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이유가 울버햄튼에서 빠져나간 선수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공격의 핵심 자원이었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맨유로 이적을 했고
미드필더 라이안 아이트누리 선수는 맨시티로, 그리고 넬슨 세메두, 곤잘로 게데스, 치크뇨 같은 자원들이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상황이 이번 시즌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울버햄튼도 사실상 이번 시즌은 잔류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는 AC 밀란에서 미드필더 레인데르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올림픽 리옹에서 공격수 라이안 셰르키, 울버햄튼에서 미드필더 아이투누리 선수 영입을 마쳤고, 당장 영입한 게 아니라 모두 6월에 영입을 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팀워크적으로도 완벽하게 맞춰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마르 마르무시, 홀란드, 제레미 도쿠, 뭐 이름만 말해도 아는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중원의 로드리 선수가 잠시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건 울버햄튼을 상대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때문에 좀 울버햄튼 응원을 해주고 싶지만, 냉정하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솔직히 아무리 마요르카가 섬지역 홈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대결 전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섬지역 홈발로 비빌 수 있을 팀과 넘사벽인 팀이 있다라고 볼 때 바르셀로나는 넘사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도 분명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 진영에 선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라인을 깨면서 뛰어들어갈 만한 공격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리키를 박아놓고 포스트 플레이를 한다거나 대갈박 헤딩 공격을 주로 하겠지만, 무리키 대갈박도 이제는 좀 말랑해져서 힘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말, 하피냐 같은 바르셀로나의 측면 자원들이 부상당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브랜드포드. 자, 노팅엄의 경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 18위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여줬지만, 체계적인 수비 조직력과 효과적인 역습으로 엄청난 성적을 거뒀죠. 다만 엘랑가 선수를 뉴캐슬로 보냈고, 다닐루 선수는 보타포그로 보내면서 보타포그 출신 스트라이커 이고르 제수스 선수, 볼로냐 출신 윙포워드 단 은도의 선수를 영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프리시즌에 기용을 하고 있는데, 득점이 더럽게 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시즌 7경기 동안 크리스 우드 선수의 대갈박 득점으로 인한 단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한 노팅엄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안 나오던 득점력이 리그가 시작하고 갑자기 터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퍼의 경우도 은베우모 선수가 맨유로 떠났고, 네르고로 선수는 아스날로, 마크 플레켄 골키퍼는 레버쿠젠으로, 이제 요한의 위사 선수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적을 앞두고 있어서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결과적으로 노팅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 무게를 두고 역습을 노리는 성향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브랜드포드는 과거 공격을 이끌었던 요한의 위사, 이반 토니, 은베우모, 삼각편대가 모두 떠나기 때문에 선수비를 하는 노팅엄을 상대로 골문을 뚫어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포드도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펼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인데, 노팅엄처럼 주저앉아 버리면 의도치 않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 자, 저와의 인연이 아주 깊은 맨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시즌 쓰레기 같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득점도 더럽게 못하고 페르난데스 선수 혼자 쓰러져가는 집 기둥 붙잡고 간신히 살린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영입을 마쳤고, 일단 최전방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0경기 선발 출전해서 13골을 득점한 벤자민 세스코 선수 영입을 마쳤고, 왼쪽 측면에는 울버햄튼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마테우스 쿠냐, 오른쪽 측면에는 브랜드포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은베우모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르나초의 게즈랄쇼, 호일룬의 달리기쇼, 지르크지의 헤어 디자인 쇼를 안 봐도 된다라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영입한 공격 자원들이 아직 맨유에서 골 넣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신뢰가 안 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아스날의 경우는 최전방에 요케레스 선수가 영입이 돼서 헤딩골도 터뜨려졌고,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 가운데는 웨데고로 선수와 데클란 라이스, 소시에다에서 영입해온 수비형 미드필더 마틴 주비멘디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쿼드의 안정감은 아스날이 우세한 게 맞다라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뭐 맨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력이 맹구 새끼 네. 맹구 죄송합니다. 맨유가 최소한 승리하지는 못할 경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맨유의 무승부와 패배에서 고민을 하다가 맨유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에스파뇰 대 AT 마드리드. 자, 에스파뇰의 경우는 영입은 많지만 경기력 향상에 큰 영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영입은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알라베스에서 득점력을 보여줬던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나이가 지금 뭐 8, 9년생으로 노장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 자원으로 쓰기는 힘들고 후반 막판에 조커 정도로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전 골키퍼였던 가르시아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레가네스에서 드미트로비치 골키퍼 영입을 했다. 요 정도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특별한 영입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딱히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알짜배기 영입을 마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센터백 랑글레 선수 영입을 했고 얀 오블락 골키퍼의 서브 골키퍼로 후안 무소 골키퍼를 데려왔고 아탈란타에서 왼쪽 미드필더 마테오 루제리 선수를 영입을 했고 몇몇의 영입들이 더 있지만 진짜 영입은 바로 비아레알에서 공격수 알렉스 바에나 선수를 영입을 했고 레알 베티스에서 조니 카르도소, 페에노르트에서 센터백 다비드 앙코, 마지막으로 나폴리에서 공격수 라스파도리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영입을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AT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더 탄탄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바에나 선수의 어시스트에 알바레즈 마무리도 좋았지만 그리즈만 선수가 굉장히 감각적인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걸 보고 역시 AT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팀의 최근 맞대결 결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지만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던 에스파뇰의 가르시아 골키퍼는 바르셀로나로 떠났다라는 점과 공격 자원에 힘을 준 AT 마드리드의 영입을 생각해 본다면 AT 마드리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골때리는 TV 주제가가 이어져서 나오니까 주제가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ake it all. 오늘도 펼쳐진 수많은